안녕하세요. 자, 앞에 보세요. 이거 지난주 했던 거예요. PPT 화면 한번 보세요. 유상으로 취득하면 원칙은 과세 표준이 나간 돈이죠. 사실상 취득 가격, 동의업 비용, 니은 부당 행위가 있다면 시가 인정해. 그것을 알 수 없다면 시가 표준에 부인표. 이게 부당 행위죠.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차액이 나오죠. 3억 이상 또는 차액이 시가 인정액의 5% 이상. 이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규정이고요. 이렇게 지난주 했던 내용이에요. 상속은 무조건 과표가 시가 표준에 상표 이거죠. 나머지 증여 등은 시가 인정해. 근데 정하는 단어가 나올 수 있죠. 그게 1억 원 이하짜리를 증여받으면 원칙인 시가 인정액과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납세자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건축은 원칙은 나간 돈,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법인이 아닌 자에 한해 여기서는 단서조항이. 그리고 이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럼 세금을 줄여줘요. 시가 표준에 검표. 이게 4번. 법인이 아닌 자에 하나입니다. 법조문상. 근데 차이가 하나 발생하는 게 이 제목 변경, 원칙은 나간 돈인데 여기서는 법인 개인이 모두 단서가 적용돼요. 작년까지는 법인이 아닌 자에 한해서 개인이 한했지만 그 단어를 여기서는 삭제를 했어. 그래서 보시면 요거예요. 어디에도 지금 법인이 아닌 자란 말이 없죠. 지표. 대물 변제액인데 대물 변제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다면 시가 인정액. 대인. 교환은 높은 가액이죠. 무슨 금액을 비교한다? 시가 인정액. 교인. 양도담보는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인데 그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다면 시가 인정액. 양인. 여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진도. 취득 대금이 10억 원. 원래는 나눠서 지급하는 조건인데 현금 지급으로 바꿔요. 상대방의 금액을 깎아주죠. 깎아주는 돈이 할인 금액. 나간 돈이 9억 원. 할인된 금액. 그러면 과표는 9억 원으로 갑니다. 그럼 빼는 금액인 할인 금액은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취득 대금 마이너스. 사장님 앞으로 오시죠. 빨리. 왜 거기 굳이? 오세요, 빨리. 내가 불안해서 안 돼. 사장님 자리는 항상 여기죠. 빨리 오세요. 천천히. 사장님 뒤에 계시니까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 여기 이렇게. 천천히 앉으세요. 그 선풍기도 켜시고. 선풍기. 자, 30초만 있다 합니다. 우리 사장님 숨 돌리셔야 돼. 준비되셨어요? 자, 갑니다. 취득 대금 마이너스 할인 금액은 할인된 금액. 할인 금액은 과표에 포함하지 않아요. 반대로 원래는 현금 조건인데 할부로 바꾸면 이자가 추가 나가죠.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이 채권 매각 차손은 금융기관에 판 금액으로 한도로 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 자, 백화점 가서 TV를 삽니다. 그럼 판매 가격이 10% 부가가치세가 세금 나가죠. 그럼 부가가치세가 과표에 포함되면 세금의 세율이 곱해져요. 말이 안 되니까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건설자금 이자랑 할부 이자 등하고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면 포함되는데 법인이 아닌 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푸시다가 법인이 취득했다, 법인이 아닌 자다라는 단서 조항을 주잖아요. 자료 순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세 개를 먼저 찾으셔야 돼. 찾아서 법인이면 포함을 시키시고 개인이면 우선은 제외를 시키시고 그다음 나머지를 봅니다. 자, 어떻게 암기했어요? 크게 시작. 법인만 건설한 것을 할부로 중개할 수 있다.
자, 이거죠. 건설자금이자 할부, 연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법인이 취득하면 포함되지만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같이 움직여요. 직접 비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 의무, 필요, 약정, 채권 매각 차손, 설치 비용 둘 다 포함, 판매를 위한 전기, 가스, 열 별개로 부가가치를 할인받은 것은 둘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시가인정액은 대표적으로 옆집 팔린 계약서 등이죠. 그럼 뭐 감정가액 등도 있고 뭐 모르셔도 되고. 자, 빌딩인데 무슨 빌딩이에요? 우산 빌딩. 취득일 전이면 몇 개월부터? 6개월부터. 취득일 후는 3개월까지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자, 63번.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인데 5번 지문만 볼게요. 책 굳이 안 봐도 돼요. 어차피 다 봤던 건데 뭐 PPT 보시면서 그냥 느끼고 넘어가요. 자, 보시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중개보수. 그럼 아까 3개 들어가죠. 법인이 취득한다면 포함되지만 법인이 아닌 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누가 취득했어요? 법인이 아닌 자. 그럼 개인이잖아. 그럼 포함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데 포함한다고 이거를 2년 전에 냈잖아요. 틀린 질문이죠. 자, 68번. 역시나 똑같은 거 물어봤어요. 2010년도에 중개보수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포함한다가 아니고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 대금 10억 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았어. 이게 빼는 금액, 할인 금액이죠. 그러면 이 빼는 금액인 할인 금액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맞네요. 자, 70번. 사실상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거. 자, 1번. 바로 전기죠. 전기, 가스, 열. 포함하지 않고 2번하고 3번 봐봐요. 법인이 취득한데 근데 2번은 지금 건설자금이자 물어봤고 3번은 연부이자죠. 얘들은 법인이니까 포함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4번 키워드 필요 5번 약정 맞습니다. 자, 개인이 취득하죠. 그러면 개인이 취득하니까 자료 순서 무시하시고 건설자금 등 이자가 먼저 있나 찾아봤더니 3개가 없어. 그럼 그냥 순서대로 가면 돼요. 자, 총 매매 대금이 5억 원인데 5억 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눴네. 모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럼 5억 원 갖다 놓고 자, 키워드 약정 포함되죠? 키워드 채권 매각 차소 금융회사에 팔았어. 그럼 포함되죠? 그럼 다 포함되네. 그럼 5억 1,100만 원.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근데 이게 최근 문제인데 이 문제가 더 좋아요. 이거 20년 전 문제인데 이게 더 어렵거든요. 자, 법인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법인이니까 자료 순서를 무시하고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등 중개보수를 먼저 찾아서 여기서 뭐 한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자, 있나 봤더니 있네. 건설자금이자가 얼마 있어요? 500 포함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개보수 100만 원 포함시킵니다. 합치면 얼마? 600 포함시키고 나머지 요거네. 계약 총액이 1억 1천만 원인데 계약금 2천만 원, 잔금 9천만 원. 그럼 이게 직접 비용이죠? 포함되는데 부가가치세가 얼마 들어가 있어? 1천만 원. 그럼 얘는 빼야 되니까 얼마만? 1억. 그럼 1억 600. 정답은 3번. 이게 문제가 더 좋죠. 자,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전은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취득일 후는요? 3개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나라에 36빌딩은 없어요. 63빌딩이지. 왜요? 36빌딩 있어요? 없어. 내가 다 검색해봤어. 63빌딩밖에 없어요. 있나? 자, 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이죠. 그러면 취득세 문제를 푸실 때는 자료 순서를 무시하고 취득 원인부터 먼저 찾으세요. 유상이냐, 상속이냐, 상속이 아니냐, 원시냐, 분할이냐. 유상하고 상속은 받은 물건이 중요해요. 유상거래는 주택이냐, 농지냐 이 2개가 아닌 나머지 부동산이냐, 상가 등. 근데 상속은 농지냐, 아니냐. 그럼 주택도 일로 들어가겠죠. 근데 주의사항, 상속 이외의 무상은 물건은 세율에 영향 미치지 않아요. 누가 받았느냐,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 그럼 유상거래 주택은 6억 원 이하는 전체 금액의 1000분의 10, 9억 원 초과는 전체 금액의 1000분의 30. 그런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에서 3% 사이로 은은하게 세금이 떼려고 이 공식을 만들어놨어. 공식은 기억 안 하셔도 돼.
정확히 중간 가격이 7억 5천만 원이죠. 그럼 7억 5천만 원 곱하기 2, 그럼 15억 원. 3억 원으로 나누래. 5. 5에서 3을 빼래. 2. 100으로 나누래. 그럼 2%잖아.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이거. 이건 저도 왜, 뭔 말인지 몰라. 컴퓨터가 만든 공식이라서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농지는 30, 그 외에는 40, 상속, 농지는 23, 아니면 28, 비영리사업자 28, 나머지 35, 그 다음에 원시 28, 공유물 분할제 23인데, 자, 조문 봐봐요. 공유물 분할이 1000분의 23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가로 봤더니 본인 지분 초과 부분은 제외잖아요. 그러면 이 조문은 본인 지분까지만 1000분의 23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본인 지분 초과되는 부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실무에서 대가를 지급합니다. 유상거래로 간다는 거. 자, 요거예요. 5대 5인 공유 물건을 그냥 5대 5로 분할을 했다. 그럼 지분 초과가 없죠. 그대로 1000분의 23인데 5대 5를 만약에 4대 6으로 분할해 볼까요? 그런다 하더라도 본인 지분까지는 변하지 않아. 1000분의 23 그대로 가고 본인 지분이 초과되는 부분은 대가를 일반적으로 지급하니까 유상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실 게 1000분의 23으로 가는 공유물 분할은 어디 지분까지만, 본인 지분까지만 말한다는 단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암기했어요. 유상거래는 숫자를 앞에 숫자를 기억했고 나머지는 뒤에 숫자죠. 다만 나머지는 모두 2인데 얘만 3이니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시작. 유상으로 주택을 일단 3, 농지도 3, 외 4, 상속받은 38선을 외 8로 원시 8을 분할해서 3, 10초. 지금 암기하세요. 자, 조례로 표준 세율은 100분의 50범에서 가감이 돼요. 주의사항, 중과세율에는 가감이 안 됩니다. 세법의 공통점, 표준 세율에만 가감이 되고 교환은 쌍방 대가 지급한 겁니다. 유상으로 하는 것이고, 자, 건축인데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건축 5개 중에 처음 개념인 것은 원시로 봐요. 그럼 세법에서는 신축하고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서 다시 짓는 개축은 처음 개념으로 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개념이니까 원시인데 나머지 증축 등하고 개수는 원래는 원시가 아니죠.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보세요. 건축 중에 신축하고 재축은 제외. 그러면은 신축하고 재축은요 이미 세율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걸로 1000분의 28로. 그런데 지금 이 법조문은 신축하고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니까 나머지 3개 증축, 개축, 이전 또는 개수, 얘들은 원래는 원시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건물 면적이 증가했을 때, 이거 주의사항, 전체가 아니에요. 어디 부분은? 증가된 부분. 제가 5 시험에서 이것을 전체로 바꿨어요. 진짜로? 그럼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그거 틀린 지문이에요?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옳은 거 찾는 거라서. 그러면 증가된 부분은 뭐로 보아서? 원시. 1000분의 28. 중복되면 높은 세율로 가고요. 5번 공유물은 취득지분 가격에 각각 세율을 적용하고, 밑에 그림 볼게요. 이거 올해 답이에요. 주택을 먼저 신축을 해요. 조금 지나서 주택 부속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유상으로 매입을 했을 때 이것을 주택으로 본다면 세율이 아까 1%에서 3%, 토지로 본다면 4%죠. 하나 물건이 중복될 수 있잖아. 그러면 무슨 세율로 간다? 높은 세율이니까 그냥 토지 매입으로 봐. 그럼 볼게요. 제가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에 해당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토지 매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좀 이따 중과세율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게 형평성 목적인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가볼게요. 만약에 토지를 먼저 매입을 했어. 그럼 당연히 4%잖아.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있고, 얘는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 토지를 나중에 매입했잖아. 그럼 토지 매입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양쪽 다 그냥 뭐로 보겠다? 토지 매입으로 보겠다. 이게 실무상 목적이에요. 그것까지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기억합니다. 자, 7번. 합병 분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합병 분할 등을 하는 과정에서 대가가 왔다 갔다 해요. 유상으로 준용하니까 그 물건이 농지였다면 1000분의 30, 농지의 토지라면 1000분의 40. 자, 이게 이제 기출문제인데, 이게 2년 전 문제죠. 옳은 거. 자, 기억. 원인이 상속, 농지죠. 그럼 아까 38선에서 23. 합병, 농지 외, 그럼 유상거래 40. 공유물 분할 23. 매매, 농지회니까 40으로 가셔야지. 기억하고 니은. 이게 여러분들 2년 전 16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난이도 하가 아니에요. 최하지. 이거 틀리면 진짜 한강 갔어야지 그때. 자, 78번. 취득세 표준 세율로 오른 거. 기억, 상속, 농지 똑같은 거 23. 니은, 합병을 분할 23. 원시 28. 상속외를 먼저 읽으셔야 돼. 증여. 그러면 물건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받았어요? 비용리. 그러면 815에서 8. 맞잖아요. 그럼 다 맞죠. 5번. 79번. 조례로 표준 세율은 100분의 50범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죠? 자, 80번. 교환은 무상이 아니고 뭐로 가셔야 돼? 유상. 그 다음에 자, 원인이 교환이잖아. 여기서 농지를 먼저 보시면 문제 못 푼다고. 교환은 유상거래니까 물건이 뭐예요? 농지. 그러면 30 맞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자, 82번. 신축하고 재축을 제외한 건축. 그럼 증축 등을 말하잖아요. 면적이 증가했을 때 전체가 아니고 어디 부분은? 증가된 부분은 원시인데 밑에 보시면 개수도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지. 왜 전체를 원시로 봐? 아니죠. 어디 부분까지만? 증가된 부분. 5 바꿨어요. 전체 아니에요? 84번. 2개 이상이 해당되면 낮은 세율이 아니고 높은 세율로 가셔야죠. 자, 그 다음에 제재를 하겠다는 게 중과세율입니다. 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과세율은 전체 세율을 높일 때 쓰는 말이고요. 중과 기준세율은 중과세율과 다른 말이에요. 얘는 숫자를 말해요. 1000분의 22%. 자, 법인주택 등이 있고 사치성이 있고 과밀억제권력이 있고 대도시가 있는데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요 2개 위주로. 2개. 자, 가볼게요.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주택은 이미 철거됐죠. 그럼 지붕 등이 있는 형태가 있는 주택은 아닌데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제재 목적으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시켜요. 그러면 형태가 있는 뭐는 아니지만 주택은 아니지만 어디수 계산에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 느낌 기억하시고요. 요게 법인주택 등 중과세율 공식이에요. 자, 요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내잖아요. 찍으세요. 찍으세요. 저를 원망하지 말고 그냥 찍으세요. 다른 거나 맞춰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판단인데 간단해요. 중과세율은 제재를 하겠다는 목적이죠. 그러면 모두 주택수에 다 포함시켜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분을 갖고 있다. 1% 지분을 갖고 있네. 그렇다 하더라도 나한테 주택수 하나. 나는 지금 주택 부속 토지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는 제재 목적으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시킵니다. 주택은 아닌데 어디수 계산에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켜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전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누구 거니까 위탁자한테 포함을 시키고요. 입주권, 분양권 아까 봤죠?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고 오피스텔은 재산세 등이 현재 주택으로 과세가 돼야지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만약에 오피스텔이 현재 상가로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있다면 주택수랑 관련이 없다는 거. 근데 우리 세법은요. 이거 아닌 것을 갖다 놓고 주택수 포함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포함돼. 다 포함되는데 누구한테? 위탁자. 요거만 주의하시라고. 올해 요거는 무조건 나와요. 실제 시험은 요거만 기출로 냈거든. 이건 다 나오겠죠 다시. 자, 10초. 5회 요거 하나로 문제를 냈거든. 하나로.
정답이 3번인가? 기억날 것 같죠? 저는 여러분들을 안 믿어. 자, 85번 봐봐요. 주택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본다. 86번. 신탁된 주택은 이렇게 문제 내겠죠. 수탁자가 아니고 위탁자. 87번.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가산한다. 맞죠? 주택 분양권, 주택수에 가산한다. 맞습니다. 여기 기출지문. 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가산한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중과세율은요, 사치성만 공식을 기억할 거예요. 사치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우리가 암기했던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를 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1000분의 22%의 100분의 400. 그러면 2%의 4배니까 8%를 플러스하는 거야. 하나만 예를 들게요. 고급 오락장 사치성을 내가 상속받았어. 그럼 상속에 관련된 표준세율은 38선이죠. 그러면 농지가 아니니까 1000분의 28. 2.8%에서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 8%를 플러스하니까 얼마? 10.8% 세금 낸다는 거 사례 몰라도 됩니다. 사치성 범위가 고급 주택, 주, 고급 선박, 선, 고급 오락장, 오, 회원제 골프장, 골인데 퍼블릭 골프장은 사치성 아니에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만 중과를 하는데 선주가 배주인이죠. 성이 오신데 하는 집마다 골때립니다. 골 오선주 기억하세요? 자, 기억. 지방세 공통점.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10배. 자, 니은이 올해 답이요. 작년까지는요, 회원제 골프장 면적이 늘어났을 때만 중과했어. 그러면 처음에 18홀 골프장을 신설했어. 그럼 지금부터 골프장 영업할게요. 등록 들어가죠? 이게 신설 의미 중과하고 9홀을 증설을 했네. 27홀로 만들었네. 그러면 중과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27홀 골프장을요, 매매 등으로 승계를 하잖아요. 이거 중과를 안 했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시정부에 전화를 한 겁니다. 야, 말이 되냐? 사치성 물건인데 어떻게 매매를 했을 때 중과를 안 하니?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고급 주택이나 고급 선박은 매매하더라도 중과를 하잖아. 근데 왜 굳이 이게 회원제 말을 거짓말하니까 말을 넣었네. 왜 거짓말을 해서 그래? 무슨 기획지정부에 전화를 해? 그러면 회원제 왜 거짓말을 못해? 얼굴 빨개지잖아. 회원제 골프장을 매매했을 때 왜 중간에 그때 기획지정부 담당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전화 주신 분 그게 회원제 골프장은 이게 10억대 20억대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1000억대 정도에 육박하는데 그거를 매매를 사치성을 했다고 중과를 해버리면 이 골프장 매매 자체 거래가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건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이 없다. 서민들하고. 저는 서민 아니다. 저는 극서민이다. 영세민이다. 그래서 바꾼 거야. 죄송해요. 오랜만에 거짓말했더니 말을 막 더듬네. 그래서 이제는 승계 취득하더라도 중과한다는 거. 그럼 올해 시험 이렇게 냈고요. 기존에 있던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며 중과하지 않는다. OX, X. 요게 올해 시험 정답으로 안 나오면 제 손가락에 장을 치세요. 지문이 아니고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우리가 좀 이따 배울 텐데 이게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네요. 우리 일반적으로 매매는 60일이고 상속은 상말유. 말일부터 6개월이죠. 그러면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카지노장을 매입해서 카지노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갔네. 그럼 용도를 변경했잖아. 그럼 최종 목적이 사치성이 아니죠? 그럼 중과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자, 개인은 주된 근거지를 무슨 말을 쓰고요? 주소지, 그 밑에가 거소지고 영리법인은 본점, 지역별로 지점,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지역별로 분사무소인데
과밀 억제권역도 수도권이에요. 서울, 인천, 경기. 대도시도 수도권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인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와 세법 대도시는 우연히 단어가 일치하는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갖고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공법은 지방광역시라 하더라도 인구가 50만 뭐 이렇게 되면 대도시란 말을 쓰죠. 그건 공법 얘기고, 어디 공법이 세법한테 까불어. 대도시는 수도권. 그런데 차이점은 과밀 억제권역이 범위가 조금 넓어.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 대도시에서 산업단지를 빼요. 그걸 우리 뭐라 표현한다? 대도시인데 몰라도 되고.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공부하지 마시고. 세 개만 결과 기억할 텐데, 수도권이에요. 가뜩이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데 이 수도권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네. 그럼 인구가 유입되잖아.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네. 인구가 유입되죠. 그러면 수도권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수도권 밖은 발전이 안 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공장 등을 만들면 중과겠다고. 그러면 지금은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충청북도 같은 데서 공장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자, 본점은 무슨 법인이에요? 영리법인. 주소 한번 쳐놓어. 비영리법이니까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비영리법인도 중과한다는 거. 이건 기출지문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법인 설립에는 휴면 법인을 인수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휴면 법인은 뭐냐면은 과거에 이미 법인 설립을 해놨는데 최근에 영업 실적이 없던 법인이야. 몇 년 동안. 이 법인을 인수해서 법인을 설립하며 오래전에는요, 이걸 중과를 안 했거든. 이거를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악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법을 바꿔서 이제는 휴면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도 어디에 들어간다? 법인 설립에 들어가니까 뭐 한다? 중과하는데, 제가 오후에 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 멘트를 하고 푸시라고. 시험장 가서 절대 안 잊어버리니까. 오늘 오후 점수 어차피 안 나와. 신경 쓰지 말고. 보세요. 휴면 법인을 인수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가 중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시험을 냈습니다. 지문을. 그 OX, X. 그게 아마 5번 지문인가 그래요. 기억 안 난다니까. 자, 니은. 다만 아무리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은행업종이나 할부 금융업 등을 만들어서, 그럼 반드시 대도시 생활에 필요한 업종이죠. 이런 업종은 만들더라도 중과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까 그냥 표준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 요 느낌만 기억하시고 이 부분은 시험장 갈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절대 읽지 마십시오. 강의만 듣습니다. 자, 볼게요. 90번. 이게 공식이죠.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이게 사치성 공식이에요. 사치성은 골 5선주죠. 그러면 골 5주. 기역, 니은, 디귿. 과밀억제권은 사치성하고 다른 거잖아. 이건 우리가 공식으로 공부한 적이 없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이 골프장이 퍼블릭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가로 봐봐요. 중과세율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그럼 여기서 골프장은 뭘 말하는 거다? 회원제 골프장. 단서를 다 줘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최근 유행하는 게 뭐냐면은 가로 열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이 말을 거의 줘. 그래 문제 오류가 안 생기거든. 예외를 아예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93번. 대도시에서 설립 등을 했을 때 무슨 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무슨 법인도 비영리법인도 중과한다는 거. 94번.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은행업종 등이죠. 그럼 무슨 세율로 간다? 표준,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요까지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요 세율 특례예요. 세율 특례인데 틀만 잡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오늘 진도 잘 나간다. 생각보다 빠른데? 좋은 거지 뭐. 그 합격 여부를 제가 언제 판단하냐면 7, 8월 달 강의에서 판단을 해요. 일산은 올해 합격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강의를 학원별로 하잖아. 7, 8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 더듬지 않잖아. 7, 8월 강의 똑같은 내용 강의를 할 때 10분 이상 차이가 발생해요.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진도가 늦어지는 느낌이 들면 그쪽은 합격률이 좀 낮고, 진도가 빨리 나가는 느낌이 들면 그쪽은 합격률이 높아요. 이건 불문율이야, 세법 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일사는 거의 다 합격할 것 같아요. 거의 다. 반장님 화이팅. 잘해요. 자, 보시면 세율 특례인데 틀만 잡고 쉬었다 할게요. 자,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좀 천천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분 동안만 집중. 5분 동안만. 지루하더라도 참으세요. 여기는 아주 오래전 취득세는 경제적 가치 상승분에 관련된 취득세였어요. 이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로. 다른 말로 중과 기준세.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으면 와, 너 부자네, 이런 느낌에 관련된 취득세고, 이 물건을 등기를 할 때 아주 오래전에는 등록세라는 세금을 따로 냈어요. 이 등기 관련 세금이 두 개로 나눠져. 갑구에 관련된 소유권, 을구에 관련된 소유권 외, 그 다음에 각종 인 허가를 받았을 때 면허세라는 걸 따로 내서 과거에는 3개의 세금을 냈어요. 이 금액이 크지가 않거든. 그래서 우리 불편하니까 법을 바꿔서 3개의 세금을 2개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합을 했냐면 경제적 관점 취득세랑 소유권 등기 등록세를 합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취득세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정되기 전 취득세는 등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금이지만 지금 배우는 취득세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등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다. 개정되기 전에는요, 2%로 취득세를 따로 내고 0.3%로 등록세를 따로 냈어. 금액도 안 큰데. 이제는 합쳐서 몇 %로? 2.3%로 한 번만 내면 돼. 등기를 같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소유권 외 등기라 면허세를 합쳐서 지금 좀 이따 배우는, 다음 주에 배우는 등록 면허세로 통합. 그럼 밑으로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경제적 가치 상승 부분하고 등기가 합쳐진 세금인데, 대부분 물건은 경제적 가치도 상승을 하고 등기부도 작성을 해야 돼. 그럼 암기했던 표준세율로 세금을 때려요. 다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룰은 유상거래 주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상거래 주택은 별도로 갑니다.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내가 취득한 물건이 어떤 이유로 경제적 가치 상승은 없어. 근데 그 물건이 등기부 작성이 필요하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등기 파트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럼 등기 파트를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합쳐진 표준세율에서 경제적 가치만 빼면 되잖아. 그래서 뭐를 뺀다? 중과 기준세를 뺀다. 그럼 경제적 가치를 빼니까 등기 파트로 세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맞추세요. 건축물을 이전했는데 가액이 초과되지 않는 이전이야. 그럼 취득세를 낸다, 비과세 받는다. 낸다고 강의했죠. 이게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어. 그럼 무슨 가치 상승은 없어. 경제적 가치 상승은 없지만 이전도 건축에 들어가잖아. 신축, 개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럼 등기부를 작성해야 되니까 어디 파트는 세금 때린다? 등기. 그래서 취득세 문제를 풀 때 뭐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고 지분이 초과되지 않았다, 비과세가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 상승은 없는 것이지. 어디 파트는 세금 내야 된다? 등기 파트. 반대로 내가 취득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 상승은 있는데 그 물건이 등기부 작성을 할 필요가 없다. 좀 이따 언급할게. 그러면 지금도 어디만 세금 내? 경제적 가치. 지금 뭐로 간다? 중과 기준세율인데, 요게 정확히 법조문은 7개예요. 얘는 한 10 몇 개인데 제가 책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7개를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요게 아니면 요거야. 양쪽 다 패면 좋은데 패다가 우리가 지쳐. 한 놈만 패는 거야.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자, 그래서 좀 이따 요렇게 볼 거예요. 요렇게. 됐죠? 자, 쉬었다 해요.